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서브 텍스트 한번 잘 이해해보자. 요거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지난 회차죠. 지난번 영상에서 서브 텍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뭐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브 텍스트는 어떤 대사 뒤에 숨어져 있는 어떤 다른 의미, 숨겨져 있는 의미, 이런 것들이라고 이제 표면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던 거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연극 수업을 들었어요. 연극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대사 하나를 하기 전에 그 대사에 숨겨져 있는 의미를 한번 적어보자. 어떠한 대사가 숨겨져 있나, 잘 지냈어? 라고 할 때는 너한테 정말 오래간만에 연락하고 싶어서 참다가 드디어 연락하게 되는 내가 너무 한심스럽고, 또 잔이 문자 보내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왠지 또 이불킥하고 쓰러질 것 같은 내가 정말 너무 한심스러워, 이런 서브 텍스트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웹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할 것이냐, 웹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제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었어요. 그래서 서브 텍스트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떠한 대사를 할 때 그 대사에 숨겨져 있는 다른 의미인 거죠. 그래서 연극을 하시거나 영화에 연기를 하시는 배우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하나의 대사를 치기 위해서, 그 대사를 하나를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이게 어떠한 의미가 숨겨져 있나, 사실 실제로 대사를 하는 것보다 그 서브 텍스트 해석 능력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연극 대본을 보면 거기 뭐 잔뜩 써져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슬러시 치기도 하고 동그라미 치고 있기도 하고 뭐 띄엄표 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발음을 할 때 뭐 호흡을 어디서 하고 어떤 걸 갖다가 강조하고 어떤 단어를 꾹 눌러가지고 이제 힘을 줘서 말을 하고, 이런 것들을 적는 것도 있지만 뒤에 이 대사가 가지고 있는,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서브 텍스트들도 뒤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웹툰에다가 적용을 할 거면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가 콘티를 짤 때 이제 어떠한 표정이라든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라든지 표정에 대해서 정보들을 우리가 되게 간략하게 적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얘기하자면 뭐 분노, 슬픈 분노, 아니면 약한 분노, 약간 억울함, 뭐 이런 것들을 적는데, 차라리 거기에다가 서브 텍스트 형태로 해가지고 약간 억울함, 뭐 이런 대사를 하게 된다면 그냥 그 단어로만 적거나 표정으로만 하게 되면은 그 드로잉 작가님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는 경우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약간의 억울함, 저번에 얘기를 했는데 분명 못 알아듣고 또 오해하고 있다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아마 이야기해도 잘 모를 거야, 뭐 이런 식의 서브 텍스트를 적어 놓으면 그 표정을 그리기가, 그 동작을 그리기가 조금 더 수월하겠고, 그 다음 팀들도 이해하기가 조금 더 편하겠죠.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가 감정 표현하는 걸 갖다가 적어야 된다 라고 해서 보면 얼굴 표정 변화, 뭐 분노, 슬픔 합쳐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표정 연구할 때 그런 걸 이제 보다 보니까 거기다가 감정을 좀 적어주세요 하고 이렇게 감정을 적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말고 서브 텍스트를 적게 되면 조금 더 주인공, 드로잉 작가님하고 전체 팀원들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하죠. 이게 예전에는 드로잉 작가들만 숨겨져 있는 서브 텍스트 내지는 그 표정 변화를 읽고 연출을 하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컬러가 많이 안 들어갔으니까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후보정 팀들, 또 명함 팀들, 그 다음에 또 요즘에는 후보정이 편집할 때도 텍스트에도 들어가잖아요. 말풍선에도 들어가고. 그러면 나머지 팀원들 전부 다 똑같은 대사에 대해서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작업을 해줘야 일치된 결과가 나오거든요. 어두운 곳에서 이제 드디어 나와가지고 막 이제 너무 기쁜 거야.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드디어 그 고통들이 다 끝나서 이제 환희로 이제 나타나는 건데, 그 환희에 대한 정도라든지 환희에 대한 이유라든지 이 주인공이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값이 서로에게 공유가 되지 않으면 서로 다른 작업을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리고 또
지적할 때도 뭐 이제 매번 피드백 봐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서브텍스트라고 하는 개념을 동원해서 미리 설명을 적어 놓는다면 아마 작업하실 때 조금 더 편안한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제 드로잉 작가님들한테 얘기를 드리는 건데, 그림을 우리가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해요.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그려 보이게 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잘 그려 보이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실질적으로 드로잉 스킬이라든지 뭐 캐릭터를 구현해낸 능력이라든지 뭐 동작이라든지 뭐 인체라든지 이런 실력이 아주 좋은 작가님들 그림보다도 약간 그림 실력은 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좀 박력이라고 하죠. 표정이라든지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하고 개성이 드러나게 그리시는 분들, 이런 그림체들이 나중에 보면은 독자들이 그 웹툰을 선택할 수 있어서 그 웹툰을 읽을 때 있어서 더 좋아요. 가독성도 높아지고 감정이입도 되고. 예를 들자면 아주 연기를 썩 잘하지는 않지만 얼굴이 너무 잘생겨가지고 진짜 예뻐가지고 이제 나오는 배우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엔 그 배우가 예쁘고 잘생겼으니까 보는데 나중에 갈 땐 연기가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좀 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매력 있으신 분들 매력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다 보면 분명히 예쁘거나 잘생긴 건 아니야. 진짜 엄청 막, 물론 일반인들보다는 엄청 잘생기고 예쁘시죠. 근데 이제 그런 스타일은 아닌데 연기가 너무 뛰어나거나 너무 매력적이면 그 사람이 예뻐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잖아요. 정말 매력적이야. 정말 멋있어. 정말 잘생긴 것 같아. 이런 현상이 들거든요. 그만큼 그게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제 배우의 역할을 드로잉 작가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쯤 연극 수업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여러분들 드로잉 작가님들이 이제 극을 이해하거나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마임 같은 것도 좋은 수업이라고 추천을 해주시는데 저도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마임 수업은 아직 안 들어봤는데 연극 수업은 확실히 도움이 많이 돼요. 일어서서 대사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런 감정에 대해서 표출하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런 표출을 할 때 이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표정이라든지 대사라든지 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익힐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글로써, 아까 서브텍스트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읽었었는데 잘 감이 안 오다가 한번 가서 해보니까 너무 이해가 쉽게 잘 되더라고요. 이런 의미였구나. 그래가지고 연극 수업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만약에 대구에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또 연극 선생님 섭외해가지고 저 가르쳐주셨던 선생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 섭외해서 처음에 혼자 하면 좀 쑥스럽잖아요. 그래서 한 3-4명 모여가지고 수업 진행할 수도 있고, 연극 수업은 한번 들어보시는 게 꼭 좋습니다. 자, 그래서 서브텍스트 한번 정리해보자면, 대사가 있는데 표면적인 우리가 보통 이제 웹툰에서 나오는 대사 하나가 있지만 그 대사 뒤에 숨겨져 있는 숨은 의미, 그 주인공이 생각하는 것에 대한 숨은 생각들을 말해주는 것이 서브텍스트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표면에 드러나는 대사들이 모든 정보를 다 얘기해주는 거는 그렇게 멋지지 않아요. 숨겨져 있고 함축적으로 그리고 은유적으로 드러내주는 거,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 자랑해요. 자기 너 이런 거 잘하고 저런 거 잘하고 막 그러는데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는 거랑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오 잘했어요 막 이런 것처럼 그 뉘앙스에서 표현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독자들에게 더 전달이 잘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고라고 하는 거, 우리가 무언가를 판단할 때 이성적인 영역이 먼저 들어오느냐 감성적인 영역이 먼저 들어오냐 라고 봤을 때, 감성적인 영역이 4초 안에 그 대상 사물에 대한 좋고 싫음을 결정을 해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성이 들어와 가지고
왜 내가 이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 이론적인 설명들, 그 다음에 사실들, 증거들을 막 들이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런 이유인데, 얼마 전에 또 그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시합을 하다가 좀 억울한 상황이 있었나 봐요. 자기는 아닌데 심판이 반칙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냥 아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한 점 잃는 거니까 한 점 잃고 나머지 점수 따면 되지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실력도 좋은 분이셔가지고. 근데 거기서 막 화를 막 엄청 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차별, 막 이거는 어떤 잘못된 거야, 막 이렇게 하는 거야. 나중에 코치도 와가지고 그거 내가 실수한 건데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나중에서야 인정을 했는데, 이미 감정이 모든 사고들을 다 결정해버려가지고 뒤에 이성적인 사고들이 들어오는 건 그 감정적인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가 이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들을 하기 때문에 뒤에 사고라고 하는 것이 붙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사를 정확하게 해주고 정보를 정확하게 준다고 그래가지고 독자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독자들에게는 그런 감정적인 정보들을 주는 것이, 감정적인 대립과 감정에 대한 동감, 동질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이 오히려 그게 그 웹툰의 가독성과 몰입도를 높여주는 아주 중요한 장치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꼭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요, 설명이 안 돼요 라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두 사람 관계가 그냥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불편해 힘들어해, 이 정도로만 설명이 되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되면 설명이 안 될 것 같은데요 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한번 본인이 스스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과연 내가 지금 각색을 하거나 시나리오를 짜거나 아니면 내가 이 극을 읽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방향이 잘못된 게 아닌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셔서 작업을 해보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정적인 거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래서 시나리오가 이제 완결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시나리오가 매 회차 작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맨날 다 퍼펙트 할 수 있겠어요. 차라리 사건이 조금 애매하고 사건이 조금 완결성 내지는 체계가 조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감정적인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어가 주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어차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론으로 설명되진 않잖아요. 다 모든 게 합리적으로 설명되진 않아요. 합리적이 않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걔 중에는 막 아까는 그랬는데 왜 이번엔 이래요? 라고 하지만 그분은 또 다음 화를 읽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설명하려고 하지 말고 감정적인 부분들을 드러내는데 중요한 포인트를 줘야 되고, 그 감정적인 포인트들을 잘 설명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술들이 바로 이 서브 텍스트라는 기술이다 라는 걸 인지하시고 오늘 작업에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작업을 하시다가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어요, 내지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서브 텍스트를 구성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거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이게 서브 텍스트가 좋은 게 하나 또 있어요. 뭐냐면 그 캐릭터의 특성에 대해서 계속 고민해 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여학생이 맞아요. 막 불량배들한테 맞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생각하는 그 사고관이 있잖아요.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어가지고 이거 못 버텨. 아, 또 저러네. 저거 또 껴들어 봐야 괜히 나만 곤란해지고 또 저 사람들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도 난 모르잖아. 구해줘봐야 아무런 득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뭐 전화를 하는 도중이었어. 나 다 왔어 하고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 거고, 저기 무슨 일이지? 아니 아직도 저런단 말이야? 아니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아씨 아무도 왜 안 도와주는 거야? 안 되겠는데 저기요 잠깐만 기다려봐 저기요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 주인공의
사고관이라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회 매컷 매 시간마다 체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캐릭터의 특성이 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면 맞았어요. 맞아가지고 야 너 죽기 싫으면 꺼져 이렇게 했을 때 역시 난 안 되겠어 하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맞는 거는 걱정이 안 되는데 저러다가 저 여자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저거 보니까 진짜 심각하겠는데?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대사가 나간다거나 같은 대사를 치더라도 표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치되게 분명하게 나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꼭 해보시고 그리고 피드 있으시면 또 남겨주세요. 해봐서 좋았다 라는 분 계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언제든지 뭐 공모전이라든지 신규 작품 제작과 관련해서 고민 있으시거나 좀 컨설팅 받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언제든 저희 교육원으로 찾아오시면 저희가 뭐 상담 정도는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 편안하게 연락 주시고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